이직 1땡이 2번 찍으면 1번 이재명 떨어집니다. 지금은 실력으로 승부해야 될 시간이죠. 룰 따윈 필요 없습니다. 이기는 놈이 정이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5월 19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재판 때문에 오늘도 중앙지법에 출석하셨습니다. 7시부터 말이죠. 많은 지지자들이 자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10시 출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들어가시는 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듯 윤 어게인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옅은 미소와 이 평온함을 보여주셨는데요. 마음이 그래도 좀 무겁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기 탄핵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방법적인 부분이 뭐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김문수 후보도 지금 사과를 하고 있지만 말이죠. 왜 그렇게까지 이 대한민국 최고의 통수권자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입법 폭주,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개판 5분 전인 법안들을 들고 댕기면서 이 윤석열 정부를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만든 사람이 이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민주당이죠. 예산 삭감 목록을 보면 기가 찹니다.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몇몇 정부기관은 전기세도 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방해 전략을 펴다 보니까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정책 집행자로 자리하겠다,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 자리하겠다라고 대선에 나왔습니다. 말 잘하는 사기꾼을 뽑는 게 대선은 아니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대한민국 미래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줄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이거 사기꾼 집단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영혼 없는 입턴? 그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가장 빛났습니다. 느리지만 말이죠. 굉장히 무거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리더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실력자를 뽑을 때지 말 잘하는 사기꾼에 속을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구호가 나왔는데요. 이찍 1땡.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국민의힘을 보면서 이찌기들 그러는데요. 뭐 그러라죠. 이번에 2번 찍으면 말이죠. 1번이 땡 됩니다. 이번에 김문수를 뽑으면요. 이재명은 나가리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예비 빵제비 관타나무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찍 1땡입니다. 2025년 조기 대선이 말이죠.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보름 조금 남았습니다. 민심은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거짓말쟁이와 인기는 없지만 진정한 실력가 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 답은 뭐 간단하죠. 2번 찍으면 1번 이재명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찍 1땡이다 라고 하죠. 지금 이 선거가요. 경연대회도 아니고요. 뭐 룰 따위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국가 운영이라는 선거 전쟁에서 누가 나라를 맡는가, 실력자인가를 판별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정말 온갖 사기꾼이 다 출동돼 가지고요.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 사범, 그리고 성상납 혐의와 하버드 학력 사기에 이제는 여론조사 조작까지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경연 대회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포지티브 끝났습니다. 네거티브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진짜 적의 민낯을 벗겨내야지만 내가 빛을 발한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 이제 진정한 실력가로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의 논란과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가 됐다라는 말이죠. 이직 1땡. 새롭게 시작하는 김문수 후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번 토론회에 대해서 뭐 빛났다라고 하면서 이준석이 이재명 표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토론에 보면 그냥 뭐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전력은 이준석이 짰고요. 수확은 김문수가 거뒀다라고 봅니다. TV 토론 굉장히 늘어졌습니다.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양자 토론입니다. 될 사람, 확실한 사람. 이제 좌와 우에 한 사람씩 나와서 본인의 정책과 그리고 상대편에 대해서 이 거짓을 드러내는 치열한 토론을 펼쳐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토론 이 사자 이거 뭡니까? 분산되고 정신없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양강 구도죠. 이재명과 김문수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과 김문수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서로의 정책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펼쳐내는 거짓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완벽한 전쟁을 펼쳐야 되는 건데 이거 사자토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어젯밤이죠. 두 가지를 동시에 봤습니다. 거짓과 무능의 결정체 이재명 그리고 예상 밖의 변화를 보여준 이준석. 지도 살기 위해서 변화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빛났던 사람은 진정성과 정책 준비로 중심을 지킨 김문수 후보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이 김문수와의 원팀 연대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지도 살고자 하니까 이 민주당에 갔을 때 비벼댔을 때 토사구팽 당할 건 뻔하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약간 국민의 힘으로 이 발을 디디는 전략을 펼쳐낸 것 같은데요. 기존의 양비론 뭐 쿨한 척 주머니에 손 꽂고 건방진 뭐 싸가지 없는 그런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진짜 이재명을 낙마시켜야 한다라는 대의 아래 말 그대로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토론이 뭐 이준석이 빛났다라고 하지만 저는 김문수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재명의 개헌 거짓말 뽑아냈고요. 커피 원가 뭐 조작 이런 부분도 언급했고요. 빚내서 퍼주기식 뭐 호텔 경제학을 날카롭게 찌른 게 결정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황당한 게 이재명이 경제 상식이 진짜 무식하구나 바닥이구나 공부를 안 했구나 3년을 대선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준비되지 않은 토론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황당한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식당에다가 한 100명 나갈 겁니다. 우리 좀 판 좀 깔아주세요 하라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는 막 이제 음식 준비하고 식탁마다 이제 기본 반찬 세팅하고 다른 사람들 예약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약했던 그 자가 100명 노쇼를 해버렸어요. 이것도 경제가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5대 경제가 도는 겁니까? 이런 호텔 경제학, 그러니까 호텔에 예약했는데 예약자가 취소를 한다라고 해도 경제가 돈다라고 합니다. 이게 도라이 발언이죠. 어디서 이런 전략을 짜는지 모르겠고 민주당의 인사들 브레인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론은 전투입니다. 전투. 말을 화려하게 늘어놓는다라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죠.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찌르고 국민의 분노와 연결시켜야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준석의 연대에 대해서 뭐 빛을 발했다. 오늘 커뮤니티 그리고 뭐 쇼츠 이런 짤들 보면요. 이준석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게 막 뜨던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전략입니다. 전략적 선택을 한 게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이재명과 짜고 김문수를 공격했을 시 지가 얻어가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재명은 반드시 보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순혈주의입니다. 이 밖에서 이 배신했던 자들이 들어온다. 잠깐 반짝 이용하고 투사구팽 당합니다.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이런 연대 전략을 펼친 것이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준석의 근본을 말이죠. 탄핵 전력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다라고 처음 프레임 잡고 공격한 게 저는 이준석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연대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 지금 잠깐 반짝한다라고 해서 이준석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자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면요. 개혁신당의 인사들이 지금 민주당으로 속속 입당하고 있죠.
국민의힘이 싫어서 나간 사람들이 개혁신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DNA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개혁신당의 사람들, 김용남부터 시작해서 허은하까지 민주당과 접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은 말이죠. 국민의힘의 표를 흡수한다가 아니라 이 이재명의 표 이탈자들에 대한 흡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재명의 표를 분산시키는 용으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준석이 한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엄을 반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절언을 요구하고 극우와 절언을 하라라는 한동훈과 이준석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준석의 조건은요, 사실상 문재인과 이재명 진영이 원하는 보수 해체 전략과 겹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제대로 뿌락지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은 숨겨진 친중입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 대놓고 쉐쉐하죠. 그런데 이준석은요, 어제 토론해 보니까 중국에 대한 부분을 이재명에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준석이 친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신세계 영화 보시면요, 이정재와 또 다른 에이전트가 서로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일단 자기 편이 어떤 편인지도 스스로 모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권, 포지션, 이미지에만 몰두하면서 움직였던 인물이 이준석. 캐릭터가 겹치죠. 한동훈과 말이죠. 그래서 한동훈과 이준석은 아마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할 겁니다. 자, 이번 토론에서 이재명을 공격했다라고 해서 보수의 미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른 우파 유튜버가 말이죠. 보수의 미래, 보수 진영의 미래다라면서 한동훈과 이준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보수 진영의 미래다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어게인을 외치는 우리로서 보수 유권자들에게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들에게 결코 대업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잠깐 네가 할 짓을 하고 있다에 박수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준석과 한동훈 이게 둘이 똑같습니다. 더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준석과 한동훈이 결국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후에 말이죠. 이 국민의힘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국민의힘에게 이제 부비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요, 혼자서 유세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의 스타일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은 김문수의 승리를 위해서 유세를 뛰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선대위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책임을 회피하겠다라는 것이죠. 김문수 후보가 이 대선에서 진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신자죠. 이런 한동훈과 이준석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탈당으로 말이죠. 이준석도 국민의힘에 발을 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것들이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 돕는 척 하다가 결국은 대선 이후에 이 당에 대해서 뭔가 당권을 노리는 것, 당을 장악하겠다라는 것, 당 안에서 또 한 번 정치 인생을 펼쳐보겠다라는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고 있죠. 이준석은 아가리만 살았던 과거를 국민이 잊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하고 있죠.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 의혹 터졌습니다. 명태균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하버드 학력 사기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하버드 학력 사기를 무마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했었죠. 그리고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성상납 에 대해서 누명을 쓰고 당에서 쫓겨난 것처럼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숨 쉬는 것 빼곤 다 거짓말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요, 연설가, 말 잘하는 사기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책, 집행자, 선동가가 아닌 진짜 국가 운영자를 뽑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다라는 거죠. 이직 1땡이 2번 찍으면 1번 이재명 떨어집니다. 지금은 실력으로 승부해야 될 시간이죠.
룰 따윈 필요 없습니다. 이기는 놈이 정이다 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말장난과 쇼로 국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죠. 커피 원가도 모르고 호텔 예약 취소론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빚내서 망하는 나라를 당연하다고 말하는 무식한 놈입니다. 하지만 이거 진짜 이런 무식한 인기 많은 거짓말 사기꾼을 꺾으려면요, 말이 아닌 실력, 이미지가 아닌 경륜, 그리고 분열이 아닌 전략적 통합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번 대선은 말이죠, 누가 더 멋진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재명을 누가 꺾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문수를 찍으면요, 1번 이재명이 떨어집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국민의 선택을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갈 겁니다. 이찍 1땡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찍 1땡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